자, 2022년 제1회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회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가 있는데 여러분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윤표중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윤표중. 자, 윤표중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표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윤곽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 이렇게 윤곽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 여기 보시면 이런 표제란들이 있습니다. 표제란. 그 다음에 이제 네 곳의 중심 마크. 여기 이렇게 중심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 표, 중. 도면에 반드시 마련해야 될 양식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양식이 아닌 거예요. 자, 일단 윤, 표, 중이 있죠. 그럼 정답은 2번 비교 눈금인데요. 자, 우리가 비교 눈금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도면인데 우리가 도면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가 이제 윤곽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윤곽선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간 게 윤곽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윤표 표제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중심 마크가 들어갑니다. 중심 마크. 자, 중심 마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눈금은 뭐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확대 한번 해보시면 자, 이게 이제 바로 비교 눈금이에요. 여기 있는 게 비교 눈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단 마크가 있습니다. 재단 마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구역의 구분구호가 있어요. 구역의 구분구호. 예를 들어 뭐 A 지역의 3번 하면 뭐 이쪽이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기호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의 정답은 2번 비교 눈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와이어 컷 방전 가공에서 전극용 와이어의 재질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와이어 방전 가공에서 전극용 와이어의 재질입니다. 자, 와이어의 재질은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구리, 그 다음에 BS, 그 다음에 텅스텐이 있습니다. 텅스텐. 자, 그래서 용융 온도가 좀 높은 이게 전극용 와이어 재질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면 3번 크롬이 되겠습니다. 크롬.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크롬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암기해 주셔야 될 게 전극용 와이어 재질은 이 세 가지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 제도에서 도면의 치수 앞에 표시하여 치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호.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치수 보조 기호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 기호인데 이 치수 보조 기호는 여러분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얘는 뭐 다이아몬드인데 치수 보조 기호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치수 보조 기호가 아닙니다. 치수 보조 기호가 아니고 자, T는 우리가 이제 두께를 나타내요. 두께.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이제 45도 못따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사각형을 나타내죠. 정사각형.
자, 그래서 치수 보조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지름, 그 다음에 구의 지름,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구의 반지름, 그 다음에 정사각형, 45도 못따기, 두께, 얘는 피치를 나타냅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면 치수를 줘야겠죠. 이렇게 치수를 줄 때, 자, 여기 이렇게 치수를 주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뭐 15, 그 다음에 얘 t를 3하면 두께가 3mm란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크게 여기를 이제 못따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90도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5도 하면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5mm, 여기를 5mm 하면 이제 얘를 다시 그리면, 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때 여기를 이제 지시선을 해서 뭐 CO 하면 45도 못하기가 되는 겁니다. 45도 못하기. 그래서 C는 45도 못하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미터 사다리꼴 나사에서 나사의 호칭 지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나사의 호칭 지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게 나사의 호칭 지름은 우리 여기 보시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사의 호칭 지름은 수나사의 바깥 지름으로 나타낸다. 이거 정말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수나사의 바깥 지름으로 호칭 지름을 표시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호칭 지름은 뭐냐면 예를 들어 미터 나사의 M8 하면 이게 8mm, 이게 바로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겠죠. 뭐 M10 아니면 뭐 M30 이런 것들은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 자, 그래서 나사의 호칭 지름은 수나사의 바깥 지름으로 나타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우리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나사의 결합부에서 진동하중이 작용하거나 심한 하중 변화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너트가 풀리기 쉽다.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자, 너트의 풀림 방지법. 사용하지 않는 것. 자, 너트의 풀림 방지법. 우리가 볼트 너트가 이제 진동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풀리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법, 이 볼트 너트 우리가 이제 풀림 방지법이 있습니다. 풀림 방지법,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럼 먼저 보시면,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로크 너트입니다. 로크 너트, 그 다음에 자동 잼 너트, 분할 핀, 와셔, 멈춤 나사, 철사,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 하나씩 보시면, 자, 먼저 로크러트가 있어요. 로크러트. 자, 로크러트를 보시면 지금 로크러트 얘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 얘는 이쪽으로 힘을 주겠죠. 자, 로크러트는 얘는, 자, A 로크러트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 너트는 이쪽으로 힘을 줘서 볼트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자, 이부치 와셔. 자, 이부치 와셔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와셔를 넣어서 풀림을 방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멈춤 나사가 있어요. 이 멈춤 나사를 돌려가지고, 자, 이 지금 볼트를 멈춰지게 잡고 있죠. 그래서 이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하는 멈춤 나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분할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할핀. 자, 분할핀은 자, 핀을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얘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자, 핀을 통과시켜서 너트나 볼트가 풀리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 이부치 와셔, 로크러트, 멈춤 나사, 분할핀, 철사. 자, 그래서 한번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너트의 풀림 방지법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분할핀 나왔죠. 로크러트 나왔고 스프링 와셔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비너트. 자, 정답은 나비너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비너트는 우리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돼서 손으로 쉽게 체결을 할 수 있겠죠. 쉽게 체결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비너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좀 별표 쳐주시고, 이거는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베어링 호칭 번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베어링 호칭 번호에서 우리가 베어링 안찌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베어링 호칭 번호는 6203이에요. 03이고, 자, 안찌름 치수는 몇 밀인가 하는데 여기 03이 좀 중요합니다. 0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00, 01, 02, 03, 04. 그래서 얘는 몇 밀리? 00일 때. 예를 들어 00이면 이런 거죠. 뭐 6200, 뭐 여기는 6301, 6402, 뭐 이렇게 6403, 뭐 6404, 04 이럴 때 안찌름이 몇 번인지 보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10mm 이상에서 20mm 미만일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 00은 우리가 이제 10mm. 자, 01은 12mm. 02는 15. 03은 17. 이렇게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mm. 자, 5의 배수인 경우에는 안찌름을 5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0mm다. 만약에 안찌름이 40mm면 얘를 5로 나누면 이제 8이니까 우리가 08이 되겠죠. 예를 들어 6208이면 이 8에다가 이제 5를 곱해요. 그러면 40mm가 되는 겁니다. 베어링 안찌름이. 자, 그래서 이 베어링 안찌름 번호 할 때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mm 미만일 때는 그냥 안찌름이 정수일 때는 2로 하고, 안찌름이 정수가 아닐 때는 여기에 이제 슬러시를 붙입니다. 이렇게 슬러시 2.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0mm 이상 20mm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냐? 00일 때는 10mm, 01일 때는 12, 02일 때는 15, 03일 때는 17. 그 다음에 이제 20mm 이상 500mm 미만일 때는, 자, 5의 배수일 때는 안찌름을 5로 나누면 됩니다. 자, 5의 배수가 아닐 때는 여기도 이제 슬러시를 치는데, 자, 예를 들어 28mm예요. 28mm면 이렇게 하고 28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500mm 이상일 때는 그냥 슬러시 하고 안찌름 써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바로 여기 하고 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00은 10mm, 01은 12, 02는 15, 03은 17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 여기는 03이잖아요. 03. 03이니까 몇 mm겠습니까? 03이면 15mm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03이면 15, 아니네, 17. 예, 죄송합니다. 03일 때는 17. 17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은 00, 12는 01, 15는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실물의 길이가 100mm. 형상을 1대2로 축척하여 제도한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실물의 길이가 100mm인데 형상을 1대2로 여기 축척했답니다. 축척. 자, 우리가 도면에 1번 보면 도면에 그려지는 길이는 50mm이고 치수는 100mm로 기입한다. 2번 도면에 그려지는 길이는 100mm이고 치수는 50mm로 기입한다. 3번 도면에 그려지는 길이는 50mm이고 치수는 50mm로 한다. 4번 도면에 그려지는 길이는 100mm이고 치수는 100mm로 기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축척은 우리가 줄여서 그리는 거죠. 줄여서. 자, 실제가 100mm지만 1대2로 줄여서 그리니까 도면에 그릴 때는 50mm로 그려야지만 치수는 우리가 동일하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치수는 우리가 100mm.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게 헷갈리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치수는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 치수를 기입한다는 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우리가 이제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로 기입하는 치수를 실제로 기입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치수 100mm.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자, 실물 길이가 100mm인데 우리가 1대2로 이제 축척으로 그리니까 도면에 그려질 때는 50mm로 그립니다. 그리고 치수는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 치수를 기입하니까 100mm로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7번의 정답은 1번인데 참고로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척도에 관련돼서 조금 알으셔야 돼요. 척도. 자, 방금처럼 이렇게 줄여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축척, 그 다음에 같이 동일하게 그리는 것을 현척, 그 다음에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1대2, 여기는 1대2, 여기는 2대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척도는 크게 축척, 현척, 배척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 제도에서 도면에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1번이 직렬, 누진, 좌표, 상대 치수가 있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 정답이 나오죠. 자, 정답은 바로 우리가 이제 4번 상대 치수 기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의 치수 기법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직렬 치수 기법, 좌표 치수 기법, 병렬, 그 다음에 이제 누진 치수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렬, 병렬, 좌표, 누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렬 치수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직렬 치수로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이, 자, 문제 유형은 여기 있는 이제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치수 배치 방법 종류가 아닌 것,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방금처럼 이제 그림, 이런 치수 하는 그림에 대해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치수 기법인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직렬 치수는 나란히 연속되는 개개의 치수가 계속되어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직렬로 이렇게 치수 기입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병렬 치수 기입이 있어요. 병렬 치수 기입은 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대칭기호예요. 대칭기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7은 우리가 이제 두께를 나타냅니다. 두께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병렬 치수 기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 치수 기입이 있어요. 누진 치수 기입은 자, 우리가 이제 기점이 있어요. 기점. 이렇게 기점 기호가 있으니까, 기점 기호가 있으면 누진 치수 기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좌표 치수 기입, 자, 금형 같은 거 할 때
여기 지금 X, Y가 있고 A, B, C, D가 있죠. 그래서 X, Y, 그 다음에 여기 지름 A, B, C, D 이렇게 좌표로 기입하는 좌표 치수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우리가 이제 상대 치수 기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직렬, 병렬, 누진, 좌표 치수 기입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자, 축의 치수가 파이 300. 자, 위 치수가 마이너스 0.0, 아래 치수가 자, 0.20. 자, 그 다음에 구멍의 치수가 파이 300. 위 치수가 플러스 0.15인 끼워 맞춤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소 틈새. 최소 틈새. 무슨 틈새? 자, 최소 틈새입니다. 최소 틈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먼저 여기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틈새가 있고 잴새가 있으면 잴새. 자, 근데 최소 틈새, 최대 틈새, 최소 잴새, 최대 잴새. 자,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자,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암기.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줄 하나 긋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얘도 자, 이렇게 긋고, 자, 하나 더 이렇게 긋겠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얘는 틈새입니다. 틈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잴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최소 잴새. 최소 우리가 틈이라고 하고, 여기도 이제 최대 틈. 그 다음에 얘도 최소 잴. 얘는 최대 잴.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구멍의 최소 해서 축의 최대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의 최대에서 축 최소를 빼는 겁니다. 자, 잴새는 거꾸로 해요. 이제 축부터 나갑니다. 축 최소에서 구멍 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잴새는 축 대에서 구멍 최소. 이렇게 좀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는 최소, 자, 문제가 지금 최소 틈새죠. 최소 틈새. 최소 틈새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자, 최소 틈새는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에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를 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구멍의 최소에서, 자, 축의 최대를 빼겠죠. 자, 일단 여기 보면 구멍의 최소니까, 자, 구멍의 최소니까 얘죠. 그러면 300이죠. 3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축의 최대죠. 최대. 축의 최대니까, 자, 여기죠. 여기 얘죠. 그래서 축의 최대니까 299.95가 되겠죠. 이걸 빼면 0.05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틈새는 0.05.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꼭 암기해 두시고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300, 축의 최대 허용 치수는 299.95. 그래서 최소 틈새는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에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0.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간단히 도식화해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계 제도에서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인데요. 이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중에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자, 틀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코일 스프링의 정면도에서 나선 모양 부분은 직선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직선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자, 코일 스프링을 한번 보시면 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의 정면도인데 정면도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냈죠. 직선. 이렇게. 자, 굵은 실선으로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직선. 자, 다른 것들도 보시면 지금 자,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내 굵은 실선으로 직선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 자, 1번이 틀린 겁니다.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시면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자, 무하중 상태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하중 상태. 자, 무하중 상태에서 도시합니다.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도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의 모양만 간략도로 나타날 경우에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실선?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다 굵은 실선으로 그렸죠. 자, 압축 코일 스프링하고 인장 코일 스프링 다 굵은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코일 부분의 양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 부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는 선 지름의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나타낸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스프링을 중간에 이렇게 생략할 때 이렇게 가는 1.3선으로 그렸죠. 가는 1.3선으로 생략할 때. 자,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아, 정답이 맞는 게 아니라 옳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1번. 자,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해설에도 보면 지금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등이 있어요. 요것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코일 스프링의 간략도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